폭죽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창밖 리조트에서 터지는 불꽃이 유리창에 잠깐 반사됐다가 사라졌습니다. 지수 씨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그 커튼을 닫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년) 전 봄, 지수 씨 부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던 해였고 두 사람이 오래 이야기해온 꿈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동해안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아침엔 바다를 보고 저녁엔 생선을 구워 먹으며 살자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남편이 노래를 흥얼거렸고 지수 씨는 조수석 창문을 조금 내려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서울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지수야, 거기서 매일 여행하듯 사는 거잖아. 얼마나 좋니? 지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2주하고 6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사 가야 하는데. 지수 씨는 웃으며 여보, 퇴직한 지 오래됐잖아 라고 했는데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 켜는 걸 잊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수 씨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에 다녀온 날 저녁,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혼자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국자를 내려놓고 가스불이 파랗게 타오르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을 때는 남편도 순했고 지수 씨가 끓여준 미역국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지수 씨를 알아보다가도 저녁이 되면 낯선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지수 씨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 애들이 기다린다고. 지수 씨가 앞을 막으면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이른을 넘긴 남편이었지만 그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무릎으로 버티고 등으로 문을 막으며 여보, 나야. 나 지수야. 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잠들고 나면 지수 씨는 현관 바닥에 잠깐 주저앉았다가 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낯선 타지였습니다. 오래된 이웃도
친정 형제도 가까이 없었고 아이들은 서울에 살면서 엄마, 금방 내려갈게 라고 했지만 그 금방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대기가 길었고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 친구 단톡방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친구들. 우리도 저러려고 여기 내려왔는데. 지수 씨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남편 양말을 신겨주다 한숨을 쉬고 허리를 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마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어느 밤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는데 남편이 유난히 심하게 흥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벽을 손바닥으로 치는 남편을 지수 씨가 1시간 넘게 달래고 나서야 남편이 겨우 잠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방구석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리조트 쪽에서 뒤늦게 폭죽이 한 발 터졌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창밖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세상은 여전히 즐겁고 아름다운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꿈에 그리던 바닷가에 왔는데 바다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해변은 이제 까마득하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차라리 저 바다로 같이 나가버릴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지수 씨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남편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 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만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수줍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지수 씨는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마지막 폭죽 소리가 멀리서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지수 씨는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밤의 폭풍이 씻은 듯이 지나갔고 창밖 바다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부서지는 게 방 안까지 보였습니다. 남편 아침밥을 먹이고 나서 지수 씨는 창가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지수 씨는 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지수 씨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수 씨가 올려다 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늘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처음 만나던 날의 그 눈이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지수 씨의 손을 찾아서 꼭 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많이 힘들지? 지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안 버리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지수 씨는 남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고 남편은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가 그대로 앉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지수 씨는 한동안 손을 그대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잡혔던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 위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슴 어딘가에서 묵직한 것이 조용히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녁이 되면 흥분했고 지수 씨의 무릎은 여전히 쑤셨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 안에서 뭔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을 겨우 재우고 나서 지수 씨는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걸 들으며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 국물이 식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 리조트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불빛이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지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마지막 온전한 정신으로 기억한 것이 나였다는 것. 그 찰나에 하고 싶었던 말이 미안하다, 고맙다였다는 것. 그러면 됐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방을 한번 들여다보니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남편이 일어나면 지수 씨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현관으로 나가려 할 것이고 지수 씨는 또 등으로 문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수 씨는 같은 시간에 남편의 아침상을 차릴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도망치지 않고 버텨내신 분이 계신가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조금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날이 헛된 날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를 오늘도 지켜낸 것. 그것은 당신 인생에서 조용하지만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오늘 버텨낸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버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남들은 모르는 자리에서 오늘을 버텨내고 계신 주변의 벗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버틸 작은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였습니다.